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입니다. 저자는 이나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본부 부사장으로 활약했고 3대 증권사인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를 역임한 후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으로 일하는 탁월한 실력으로 신임을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에서 주식 투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의 원리와 좋은 투자 습관을 길러내는 데 좋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가총액 관련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아파트 매매가와 같다. 질문 다음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장사는 어디일까? 1. 룰루레몬 2. KB금융 3. 아모레퍼시픽 4. SK텔레콤 답은 1번이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탄생한 룰루레몬이 시가총액 51조 원으로 1등이다. KB금융은 17조 원, 아모레퍼시픽이 15조 원, SK텔레콤은 17조 원이다. 어떻게 요가복에서 출발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국내 1위의 금융그룹, 한국 1위의 이동통신 사업자보다 시가총액이 많을 수 있을까? 참고로 스포츠웨어 분야 세계 1위인 나이키는 242조 원, 2위인 아디다스는 75조 원이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다. 이는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반영하며 미래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금년, 내년의 경영 성과가 중요하지만 영속 기억으로 보면 5년에서 10년 후 또는 그 이후의 장기 성장성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마존 주식이 2021년 추정 수익의 67배인 이유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계속 초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금융, 자율주행 등으로 산업을 확장해 성장을 유지하리라는 시장의 믿음이 깔려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매매가를 열심히 따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같은 개념의 시가총액을 모르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구매자는 관심 있는 물건의 매매가 외에 평당 가격, 주변 시세, 학군, 전월세 값도 따진다. 주식 투자자도 최소한 관심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과 이와 경쟁하는 국내외 기업의 시가총액 움직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룰루레몬이 2021년에 1조 원이 조금 넘는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룰루레몬이 40배가 넘는 PER에 거래되는 이유는 프리미엄 스포츠웨어의 선두주자로서 높은 브랜드 가치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룰루레몬 주가는 연평균 26%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고 매년 이익이 급성장 중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우리 패션업에서 캐주얼화하는 대세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더 가속화했다. 럭셔리 의류와 스포츠웨어가 의류시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2020년 8월 코로나19로 10년치의 변화가 한꺼번에 불어닥쳤다. 정장의 시대는 끝났다. 스포츠웨어를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우리 회사의 미래 라이벌이다 라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룰루레몬의 비즈니스 모델은 뛰어나다. 단순히 기능성 요가복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의 요가 수업 외에 온라인 요가 수업도 진행해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확장 중이다. 증시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상장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버핏은 주식 매수를 기업의 일정 지분을 취득해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소수주주는 지배주주, 국민연금 또는 외국 주주보다 영향력은 적으나 기업의 자산과 미래이익,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친구의 간곡한 요청으로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나는 지분 10%를 가진 오너다. 지분이 더 많은 친구가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겠지만 나는 기업 청산 시 자녀 재산에 대해 10%의 권리가 있다. 더 중요하게 벤처기업이 성공해 큰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 중 10%는 내 몫이다.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 가령
1천만 원으로 농심, JYP, 호텔신라의 주식을 산다면 이들 기업의 현재 자산과 미래 이익에 대해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되는 셈이다. 투자의 세계에 들어서면 감각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 시가총액으로 현재 주가의 기업이 상장한 주식의 수를 곱하면 된다. 아파트 구매자는 관심 있는 물건의 매매가 외에 평당 가격, 주변 시세, 학군, 전월세 값 등을 모두 따진다. 주식 투자자도 관심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그리고 국내외 경쟁사의 시가총액과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게임 업종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대장주인 NC소프트와 넷마블 외에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웹젠, 컴투스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틀그라운드 개발업체 크래프톤의 시가총액 움직임도 살펴야 한다. 부지런한 투자자는 더 나아가 일본에 상장된 넥스뿐 아니라 닌텐도, 텐센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해외 게임 업체의 시가총액도 챙길 것이다. 우리는 과연 지난 1년간 내렸던 주식 관련 의사결정이 투자였는지 아니면 투기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투자란 최소 1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업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 및 최소 2, 3년 후 전망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향후 배당소득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 이는 투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기다.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오늘 20달러에 매수해 2, 3개월 후 40달러에 매도하기를 바라는 건 투기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하지 못한 신생기업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니콜라는 주식이라기보다 수소전기차의 성공에 대한 콜 옵션으로 생각된다. 거꾸로 아마존 플랫폼에서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고 아마존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GDP와 같은 1조 6,350억 달러이며 앞으로 5년간 연 20% 이상 성장할 것을 예상해 3,200달러의 주식을 사는 것은 당장 배당이 없다 해도 투자다. 아마존은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성장주다. 이들은 설비 투자 및 R&D에 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성장 기회를 계속 찾을 수 있기에 배당할 재원도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2015년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지금도 10위 안에 들까? 1995년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는 20, 30대 투자자들에게는 낯선 이름 2개가 포함되어 있다. 대우중공업과 조흥은행인데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둘 다 망했다. 대우중공업은 두산그룹에 인수되고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에 흡수 합병됐다. 그 후 대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바꾸지만 불행히도 2020년에 두산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그룹에 다시 매각됐다. 한편 2015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7개가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상위 3개사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 10위 안에 남아있다.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생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의 강자들이 퇴락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플랫폼, 바이오 전기차 관련 기업의 약진이 가속화된 탓도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30대 기업 가운데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포함한 IT 업종 비율이 2020년 말 기준으로 63%에 달한다. 2015년에는 43%였으니 불과 5년 만에 크게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비율이 미국은 35%, 일본은 10%, 중국이 7%로 한국 경제가 특히 삼성그룹을 통해 IT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증시에서도 지난 10년간 시가총액 순위의 뒤바꿈이 확연하다. 2010년 상위 10개사 중 6개사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4개사는 밀려났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로 대표되는 빅테크가 톱5를 정념했고 테슬라가 6위로 진입했다.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전통은행들이 퇴락하면서 대신 IT 기업에 가깝게 인식되는 비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독일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디다스가 독일의 자존심인 BMW의 시가총액을 제쳤다. 캐나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피파이가 1등을 차지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등락을 보면 몇 년 앞을 내다보기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 투자자보다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진 내부자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1, 2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 상장사들은 대체로 다음 분기의 수익 전망만 공식 발표한다. 외의적인 경우가 스타벅스인데 1년 전망치를 홈페이지에 아주 상세히 발표하는 정통이 있다. 단지 1, 2년 후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상으로 책의 본론을 마치며 최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했는데요. 기기간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투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시장이 반등기여서 전체 주식이 상승한 것도 있으니 자신의 투자 실력을 너무 자문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동종류 기업의 시총보다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지 자문하면서 위험하지 않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주식의 진정한 재미를 깨닫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두고두고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하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